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 있는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오겠고요. 강원 북부는 모레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인데요.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4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기온 27도에 그치겠습니다. 벌써부터 물웅덩이가 생긴 곳들이 있어 이동하실 때 미끄러운 바닥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 갖고요. 횡성의 아마추어 대표 가수를 뽑는 축제형 음악 경연 현장을 리포터 코너에서 함께합니다. 원주시 관문인 남원주 IC 인근의 예식장 건립이 2019년에 이어 올해 재추진되면서 교통 대란 우려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원주시 입장 들어보도록 하죠. 9월 12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최근 5년 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원인이 모두 페달 5조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총 364건의 급발진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분석한 결과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분석이 불가능했던 경우인 42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고 321건 모두 운전자의 페달 5조작이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도내 응시자는 11,974명으로 지난해보다 205명 줄었습니다. 재학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56명 감소한 9,048명, 졸업생은 69명 감소한 2,482명, 검정고시 등 지원자는 20명이 증가한 4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이 원주시 발주 사업에 대한 원청의 하도급 업체 선정 특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선정된 업체 대표와 임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강수 시장에게 고액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2년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원강수 시장 후보 후원금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원강수 후보는 선거자금 모금 한도액의 50%인 9,85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최혁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 와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죠? 길이 조금 막히긴 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해 주셨을 텐데 첫 번째로 다뤄볼 소식은 조기 폐광으로 지역 소멸 위기에 내몰린 강원 남부권 관련 이야기인데요. 해당 권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천 삼척 고속화 철도와 영월 삼척 고속도로의 연계 개통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지난 2월에 제천 삼척 고속화 철도를 비롯한 일반 철도 7개 노선에 대해서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이게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철도 계획입니다.
있습니다. 예.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네. 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라는 거는 통상 10년 단위로 그 수립이 되고요. 예. 여기에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또 10년이 미뤄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 우리 강원도의 폐광 지역이 견뎌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때까지 방치가 됐다가는 폐광 지역이 굉장히 큰 위기에 지금도 위기지만 그렇죠.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와 함께 이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조금 진전이 있긴 합니다. 예. 22년 1월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이미 반영이 되었고 지난해 6월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강원도에서는 10월 중에 예타를 통과하고 11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국비 3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거론이 되는 문제점으로는 대규모 사업비가 들지 않겠느냐. 맞아요. 강원도가 산이 많아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또 낮은 경제성, 인구가 과소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지 않냐 이런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는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거를 국가가 돈을 썼을 때 효과성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하는 건데요. 지방소멸에는 과거 방식의 타당성 조사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역이 소멸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도로도 보강하는 건데 네. 향후에 도로를 만들어도 이용자가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건설을 안 하게 되면 지방소멸을 방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되고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경남도 관련된 SOC 투자 과정에서 다른 각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타당성 조사에 소위 우리한테 불리하고 또 적절치 않은 기준들이 높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들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꼭 추진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기 폐광으로 강원 남부권이 대체 산업으로 추진 중인 의료 클러스터와 또 산림목재 클러스터, 청정 메탄올 클러스터, 핵심 광물 산업 벨트 등으로 이 첨단 산업 성공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강원도의 적극적인 대응이랄까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은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이런 산업들이 네. 사실 교통망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추진되기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통망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예. 강원연구원에서는 대략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3조 7천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온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렇네요. 특히 고용 유발 효과도 5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기회도 많이 생겨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폐광 지역 교통망 개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인구 유입 효과 또 산업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인근의 도시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우리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이쪽 지역의 교통망이 개편이 되면 통합적인 산업 그 벨트, 경제 벨트 안에 같이 연결될 수 있거든요. 네. 일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대통령 비서관으로 일을 할 때 예. 지방의 투자 펀드 관련된 그 정책을 점검을 하는데 정부의 정책 투자 펀드가 지방으로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충분한 투자처가 없어서 VC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시만 가지고는 200~300억대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와서 원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금융 투자 상품들을 운영하기 쉽지 않다는 건데 예. 벨트화되게 되면 결국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금융 기반도 탄탄하게 갖추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주시나 인근 시군에서도 이 영월 삼척이라든가 이 그 제천에서 평택, 제천, 삼척으로 이어지는 국가철도망과 도로 건설에 많이 응원하고 지원하고 뜻을 함께 모아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폐광 지역 교통망이 개선되면 여러모로 선순환 효과가 발생을 맞습니다. 할 것으로. 관광 산업에도 굉장히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잘 추진이 되길 바라고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 5월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부족했는데요. 네. 그나마 다행인 건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자립 훈련비 지급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이 자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해 나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예, 장애인 복지가 이제 자립생활 지원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예. 아직 우리는 OECD 주요 국가에 비해서는 많이 뒤처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 시행으로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의 그 지적장애인 김범준 씨가 얼마 전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에 나가서요. 바리스타 종목에서 자랑스러운 동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이분은 원주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소속이고요. 여기서 이제 교육훈련을 받으신 거죠. 바리스타 자격을 취득하시고 올해로 3년째 원주시립 미리네 도서관 I Got Everything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세요. 일자리 직업인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가지게 된 거죠. 예.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발달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그 부모 재산에 의해서 삶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 자폐성 장애인들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과학적으로 특히 족적을 남긴 분들 중에 그분들에 관련된 우화나 일화를 보면 중증 자폐성 장애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들도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네.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귀족 집안에 너그러운 부모 밑에서 커서 충분히 어려서부터 치유받고 교육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회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나머지 99.9%의 일반 서민 가정에 태어난 장애인들은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조기에 사망하는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결국 개인의 또는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지 않고 네. 사회가 어떻게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자립생활을 지원하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네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민간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지원이 끊기고 나면 장애인들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간과 협력을 하면 장애인 주변에 공동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원주시에도 보면 상지대학교에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아주 좋은 센터가 정부와 협력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케이스들을 통해서 네. 지역의 대학 또 장애인 단체들 그리고 지방정부 중앙부처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협력적 체계를 구축하면 보다 많은 김범준 씨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사례를 잘 참고해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으로 나눠볼 이야기는 연일 이어지는 더위 관련 소식인데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식중독에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올해는 기후위기를 많은 분들이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석이 다가왔고 가을인데 뭐 34도, 35도. 제가 어제 국제뉴스를 봤는데요. 네. 싱가포르나 자카르타보다 한국 서울이 온도가 높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연일 예. 3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특히 식중독을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보건의료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음식이 쉽게 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권고도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오면은 갈 때 바리바리 그냥 싸주잖아요. 음식을 싸주시잖아요. 네. 근데 차 안에 잘못 보관하게 되면 가다가 상할 수가 있고 상한 음식을 먹고 또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지금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올바른 치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많이 자식을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좀 날씨를 봐가면서 또는 굳이 음식을 싸주더라도 그 냉온 매체 같은 경우들을 잘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시가 있는 생선전이나 이런 것들 지금 가시에 찔리게 되면 사실 치료를 받기가 쉽지 맞아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명절하면 전을 빼놓을 수는 없지만 네. 조금 절제하는 명절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비약을 잘 준비하고 다닐 것을 권고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부터도 벌써 전을 준비하고 계시고 바리바리 싸주실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신데 네. 모쪼록 올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교수님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아나운서님도 명절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최혁진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횡성의 아마추어 대표 가수를 뽑는 축제형 음악 경연 슈퍼스타 H 너도 가수다 2024 횡성군민 노래자랑이 다가오는 10월에 처음 열리는데요. 멋진 무대 해설 참가자 모집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오늘은 김소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짧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새롭게 합류하게 된 김소혜 리포터라고 하고요. 오늘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는데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횡성 관련 소식인데 횡성 군민들이 참여하는 음악 경연을 횡성 예총에서 주최하는데요. 아마 처음이라 우리 리포터님처럼 많은 긴장과 설렘 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음악 경연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그동안 횡성에서 다양한 노래자랑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최되는 노래자랑은 너도 가수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나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이웃, 지역 주민들이 함께 경쟁하고 즐기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음악 경연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8월 26일부터 다가오는 9월 19일까지 무대 해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횡성군의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는 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아마추어 노래자랑이기 때문에 음반이나 음원을 내신 분, 또 가수 등록이 되신 분들은 참가가 어렵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모집하고 있는 참가자들은 예선을 통과해야 본선에 진출할 수 있고요. 예선은 9월 21일 토요일에 진행되고 본선은 다음 달 10월 18일 오후 2시에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본선에서는 전문가 심사위원을 모셔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음정, 박자, 가사 전달력, 무대 매너, 관객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최후의 우승팀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또 상금도 주어지는데요. 최우수상은 10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 인기상 20만 원으로 지역 상품권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한데요. 횡성 예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고요. 홈페이지에 있는 구글 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또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횡성 예총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횡성 예총 허남춘 사무국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사업으로 올해 이제 시작을 했고 연례적인 행사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횡성에 10월 달에 가면 군민들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관객으로 참여했지만 내년에는 나도 한 번, 그리고 친구인 너도 한 번 횡성 가수에 도전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연례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19일까지 아직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21일 날 예선을 할 예정인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까?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음악 경연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현재 30여 명의 참가자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가지각색의 음악들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번 경연의 관전 포인트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는 건데요. 특별한 사연으로 참가하신 안교태 군민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월남을 해가지고서 살다 보니까 노래 가사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는 노래의 가사 내용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고향이 그립고 해가지고서 그 고향을 어떻게 통일이 되면은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가사 통일 있는 걸 갖다가 부르게 된 거라. 그래서 그 공고를 보고 그래서 노래를 접수하게 됐다. 예선 때 잘해가지고서 본선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마련돼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음원이 아닌 횡성에서 활동하고 계신 밴드부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네. 참가자들과 밴드부의 하모니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관객분들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실감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초대 가수와 초청 공연 그리고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음악과 하나 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또 노래자랑 이외에도 횡성 예총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내일까지 횡성문화예술회관 전시회에서 횡성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제11회 횡성국악협회 정기 발표회인 국악공연도 펼쳐진다고 합니다. 섬강 야외 공연장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다채롭게 준비된 축제를 즐기면서 행복한 추억 쌓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2024 횡성군민노래자랑 슈퍼스타 H 너도 가수다 잘 진행돼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 하루 평균 차량 3만 대 이상이 드나드는 남원주 IC 고속도로 진출입 차량으로 늘 정체를 빚는 대로변 인근에 예식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원주시청 허각과 박상중 개발허가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성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당 위치에 지난 2022년에도 예식장 건립을 추진하려다가 미뤄졌었는데요. 당시에는 어떤 이유에서 연기를 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추진되면서 미뤄진 것은 아니고요. 네, 2022년 5월에 원주시에 이제 사업자가 사전 자문을 신청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2022년도 9월에는 자문을 이제 저희들이 상정을 했고요. 2023년도 7월에 정식으로 건축, 신축, 복합,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2023년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해서 자문 결과가 이제 교통용역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23년도 10월에는 교통용역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4년도 금년이죠. 5월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자문을 해서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게 이제 최근에 9월 6일에 상정을 해서 이제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부지 19,000여 제곱미터의 건축 연면적 7,300여 제곱미터로 교통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교통 대란 우려 때문에 평가 자문도 거쳤다는 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2023년도 10월에 열린 교통 영향평가 자문의 주된 내용은요. 네. 그간에 남원주 IC 진입 차량과 예식장 진입 차량의 중복으로 교통 대란이 우려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차장 협소로 인한 대기행렬이 길어질 것으로 우려됐고요. 예.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예식장 진입 차량에 대해서 현재 편도 5차로인 차로를 6차로 1개 차로를 360m를 추가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였고요. 네. 주차장 협소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주차장 부지를 한 3,000제곱미터 추가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네.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최근 3차 자문 결과 예식장 신축에 대한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는데 이건 어떤 결정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3차 자문 의견은 사업 신청지 진출입로를 현재 그 개발 계획 있는 성삼지구 개발 부지와 교차로가 이제 직교하도록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진출입로와 향후 개설될 성삼지구 도로 확장 구간과 교차로로 직교하도록 재설치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네. 네, 주출입구 대기행렬이 이제 짧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별도 차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업자 측에서 수용해서 부지 내로 이제 대기차로를 한 50m 이제 추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공고사항으로 인근 대성중고등학교와 협의해서 주중에는 예식장 주차장을 대성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주말에는 학교 주차장을 예식장 측에서 사용하도록 협의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 이제 대성중고등학교 이사장님과 이제 간담회를 거쳐서 본 사업장 준공 후에 협의하에
서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문제는 예식장 맞은편에 1,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 계획이 있어서 일대 교통 혼잡 정도가 아니라 교통 대란이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원주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송sam지구 개발 계획 시에 도시계획도로인 이제 무실동의 무실초등학교 인근 그 송삼사거리에서 네. 대성 중고등학교까지 중로 이제 요게 이제 도시계획도로 중로 1-28호선인데요. 네. 요게 왕복 4차로로 돼 있는데 계획이 요것을 이제 송삼지구 개발 사업자가 도로 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개설 후에는 원주시에 이제 기부천역 계획이 있고요. 또한 이제 송삼지구 내로 진출입하는 도로 개설이 이제 왕복 4차로가 또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교통 혼잡이 좀 약간 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예식장 관련해서 2024년 10월에 이제 예식장 설치에 따른 교통 용역 평가 자문을 구했는데 사업자 측에서 네. 예식장 사업자 측에서 구했는데 이때도 송삼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을 추가 이제 유추 적용해서 이제 발표를 자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통대란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면밀히 이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예, 사업 계획에 따르면 대로변에서 예식장 입구로 이어지는 주요 진출입 도로가 사실상 한국분이어서 이제 좀 막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모쪼록 앞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허각과 박상중 개발허가 팀장과 함께했고요. 9월 12일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